예, 그 앞에서 훌륭하신 분들께서 그 기준이라든지 목표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는 실질적으로 건설 감정을 하면서 제가 토목적으로 수행했던 실제적인 그 사례이죠. 실질적으로 그 감정서를 제출해서 하고 있던 그 사례를 발표를 좀 하려고 나왔습니다. 예, 김현이고요. 그 건설 감정 광운대학교 건설 지금 학교를 31기로 지금 다니고 있고 지금 건설 감정사 시험 3기에 또 해가지고 건설 감정사도 하고 있습니다. 요하고 시공하고 건축 시공도 같이 하면서 건설 건축들도 같이 영향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그 김희신데 주촌면 택지개발 보공용지 토지치마에 대한 붕괴 원인 및 불법 성토 등 범위에 대해서 발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사건 나중에 사진 보시면은 한 몇만 평 정도 되는 거를 택지 개발을 했는데 그 택지 일부를 갖다가 구입을 해가지고 공장을 했는데 그 부분에 있는 옹벽 보시면은 시설물명이 비즈밸리 12호 보강토 옹벽이죠. 옹벽 중에서 12호 보강토 옹벽이 붕괴된 사건이거든요. 도로 옹벽이고 보강토 옹벽이고 연장 길이가 2단이 259m입니다. 준공은 2018년도고요. 그 원고하고 피고하고 같이 나눠가지고 감정할 사항을 나눠야 되는데 이 사건이 있는 경우 원고 있는 사항이 그 보강토가 붕괴되고 균열되고 뭐 재파손되고 파손됐으니까 여기에 대한 지금 현황이 얼마 정도 파손이 됐는지 또 얘가 이렇게 파손되고 붕괴된 원인이 무엇인지 또 이렇게 또 붕괴된 것을 다시 하자 보수하는데 걸리는 기간 또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감정 신청을 한 사항이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지금 상황이 좀 나와 있죠. 여기 보시면 이게 옹벽이거든요. 옹벽이 이렇게 와가지고 하는데 이게 총 연장 길이가 250m거든요. 일직선보다 아주 여기 시원하게 무너졌죠. 건축 같은 경우는 하자 하면 막 층간민열에서 0.3mm 이렇게 따지는데 얘가 아주 시원하게 슬라이드 시원하게 어마무시해요. 인명사고는 없었다 그래서 다행으로 좀 느꼈고요. 여기는 지금 보강통벽이 이렇게 있는데 이 구간은 무너지지는 않았지만 여기 군데군데가 상당히 균열이라든지 이격 같은 게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예 균열이 된 거고요. 여기까지가 옹벽이었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원고가 감정사항을 붙이는 거예요. 피고도 물론 무너졌으니까 잘못한 거 인정하는데 하지만 이거 보강토를 하면서 그 신청인들이 원고가 뒤쪽에 그 배면 쪽에 불법 성토를 해서 김여시 허가를 득하지 않고 진행하였던 그 공사가 있었다 이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한 10m 이상 사석으로 성토를 해서 지금 쓰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원래 이게 평지였는데 덤프트럭이 뒤로 쭉 와가지고 여기다 사석을 부리면은 얘가 파쇄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골재 회사였던 것 같아요. 여기 대해서 얘가 그러니까 심화가 되고 이렇게 그 붕괴가 된 건 알겠는데 얘가 뒤쪽에 배면 쪽에 있는 이런 뭐 사석을 쌓아가지고 크게 영향을 얼마나 미쳤는지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죠. 피고의 취지는 무너진 거 인정하고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하겠는데 그 비율이지 않습니까? 비율을 조금 낮추려고 그 이런 감정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뒤에는 또 배수 계획이 어떻게 했는지 보강토 설치가 적절하게 되었는지 뭐 현황을 고려해서 잘 됐는지 하고 25돈 사소 공간 아까 덤프 트럭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얘가 느끼는 진동이 있을 거예요. 진동. 또 사석을 부으면서 그 하는 진동이 있을 건데 이 진동이 이 옹벽을 붕괴시키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또 감정 사항이었고요. 또 시간적인 강수 요인 뭐 이런 그 지하수에 대한 그런 용량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사항을 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좀 빨리 해도 될 것 같은데. 원고 그 감정사항 아까 보면은 얼마나 발생이 됐는지 정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 2021년도하고 2023년 정밀안전 진단해서 스테이션 160m에서 250 구간에서 이렇게 균열 침하가 발생이 됐고요. 그 현장 감정하면서 발생됐던 게 보면은 전면부에서 이런 블록균열, 파손, 이격, 균열, 백태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발견되더라고요. 붕괴는 지금 2m, 지금 두 군데, 두 개서라고 했는데 일단 이는 해가지고 붕괴가 됐다는 거 확인을 갖다가 다 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왜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에 뭐 현장을 갖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원래 설계에서는 이렇게 평지에 있어가지고 보강토 뒤에는 그리드라고 그러죠. 보강통벽은 가장 구조적으로 잘 핵심이 되는 게 그리드하고 그 다짐에 있는 그 양생, 뭐죠, 마찰각이라고 하는 그 양질 토사가 거의 구조적인 역할을 다 하는 거거든요. 얘가 어떤 구조적인 역할을 하냐면 얘를 한 덩어리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덩어리를 만들어줘서 이런 원호 활동에 대해서 최대한 그 저항을 하는 건데 지금 상황은 이렇는데 지금 옆에 있는 사석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현황 떠보니까 지금 빨간색이 이렇게 붕괴된 단면을 이렇게 형상을 시켜놓은 거거든요. 이걸 그대로 해서 설계 도면대로 받아서 원설계대로 구조 검토를 해봤습니다. 소록스로 돌려봤고요. 그리드 10m 했을 때 외적 안정하고 내적 안정 했을 때 다 오케이 났거든요. 그 보강통벽은 외적 안정에 대한 거하고 내적 안정에 대한 걸 같이 항상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 다음에 현장을 한번 가서 보니까 그리드가 왜 6m였냐면은 골치 아프죠. 그리고 또 보니까 내가 현장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10m가 아니고 6m예요. 뭐 5.8m, 밑에 보면 6m, 평균을 6m로 잡았는데 그리드를 10m짜리를 60%밖에 안 한 그걸 설계를 시공을 한 거예요. 참 이상한 짓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갖다가 해가지고 6m로 돌리니까 당연히 이거는 엔진하겠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원지만 설계 6m 했는데 요거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당연히 괜찮다는 표현이 안 되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보강통벽을 구조적으로 완성하는 게 그리드하고 양질의 토사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뒤에 보시면은 양질의 토사가 어떻게 됐냐면은 누가 찔렀는가 봐요. 누가 사실이 확인돼가지고 뭐냐면 양질의 토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부은 게 미분에 사석을 갖다가 파쇄를 하면서 나왔던 그런 미분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부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집안이 보면 그 끝에 있는 집안인데 원래 피고가 발주처에서 자기들이 쓰려고 했던 용지라서 돌처럼 아끼려고 거기다가 갖다 제일 끝에다 갖다 부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공교롭게 또 여기다가 또 여기다 또 갖다 부었는데 공교롭게 여기다 또 사석을 또 10m를 쌓아서 했으니 이게 배견할 재간이 없었겠죠. 그리드도 짧아, 밑에 있는 것도 지금 뭐 토사도 받쳐줄 수 있는 힘도 없어. 그러니까 또 뒤에 또 이런 또 엄청난 또 무게가 배면 토가 또 배면 사석에 또 들어섰으니까 아마 당연히 그랬을 거라고 그래서 원인을 그렇게 찾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실 확인서 원고 측에 있는 사장님께서도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그 덤프트럭 기사님이 아마 이런 사실 확인서를 쓴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이거 사건이라고 단독 사건 갔는데 판사님이 사실 그러니까 기일날 한 20분 늦으셔가지고 막 난감해 하셨는데 갑자기 뭐 이런 게 막 튀어나오니까 아마 당황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그 변호사님도 그 대리인에서 갑자기 변호인으로 변하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보강토 보수 기간을 잡았거든요. 감정인들이 항상 하는 게 아주 힘들어요. 이게 뭐냐면 보수 이런 금액을 뽑을 때 이게 지금 보강토로 지금 시공이 된 게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 보강토로 되돌리는 뭐 원상 회복에 대한 금을 뽑는 건지 아니면은 이걸 실질적으로 뒤에 뭔가를 쓰기 위해서 해야 되는 보수 비용을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지금 이걸 보강토로 한 50m 구간을 했을 때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한 8억 5천 정도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걸 실질적으로 이거를 뭐 기능을 쓰려고 하면은 여기 대한 집안 뭐죠? 파일 다 받고 콘크리트 옹벽으로 두단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지금 쓰시려면. 그래서 그렇게 되면 금액이 한 20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4배? 한 3배? 이렇게 뛰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보강 기능 회복이니까
뭐 되도록 다시 내돌리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보강통벽 다시 재시공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13m로 잡아가지고 기준높이 13m를 하니까 다 오케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그 50일 이상 할 겁니다. 60일 정도 되고 부가세 공사를 이렇게 해서 뽑아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피고 감정이죠. 피고는 물론 모함토 그리드도 잘못됐고 뒤에 있는 불법 성토를 불법 아까 전에 했던 그 미리토를 했던 거에 대해서 물론 다 시인을 다 하는 입장이고요. 원고가 처음부터 아까 전에 그 뒤에 있는 양질의 토사 말고 미리본 그걸 갖다가 묻었다는 거를 사실 확인서를 처음부터 오픈을 안 하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감정서에 다 담아드렸는데 그러니까 판사님이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인정을 다 하시는 부분인데 하지만 이 뒤에 있는 이렇게 허가도 안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분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고 감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한번 발표해봤거든요. 지금 있는 구간이 지금 면적이죠. 면적을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해봤습니다. 높이는 한 10m 정도였고요. 이게 뒤로 혼수로 따지면은 사석을 갖다가 한 개에 그냥 1톤이라고 보면은 공부까지 다 쳐가지고 바로 세고 높이하고 세보니까 7,000톤 이상 되는 것 같더라고요. 10m 이상 지금 불법 성토를 한 거고 이게 보강제 길이가 원래 사용했던 10m 해가지고 10m에다가 뒤에 실사용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이 지금 이 사성을 넣었을 때로 한번 프로그램 돌려보니까 NG가 났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공이 잘 됐다고 해도 양질도 사고 시공이 잘 됐다고 해도 어차피 NG 났으니까 그 뒤에 있는 사석이 불법으로 좀 사용하고 있는 사석이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결론은 그렇게 난 상태였고요. 배수 계획 지금 있는 상태 보면은 지금 배수 계획이 잘 안 돼 있겠죠. 배수가 이렇게 빠지고 이렇게 빠지는데 이 상태에서 무슨 배수 계획이 됐겠습니까? 쓰기 급하니까 그렇겠죠. 게다가 여기는 지금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석축을 있지 않습니까? 석축으로 눈으로 봐도 그냥 좀 아주 조잡하게 좀 쌓아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는데 좀 다시 좀 슬래짐이라든지 균열이 안 올까봐 좀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는 지금 이 상태죠. 이렇게 해서 좀 쓰고 있는 상태예요. 배수구도 중요한데 지금 여기 다시 무너질까봐 상당히 좀 용량이 좀 있더라고요. 그랬고요. 여기 지금 또 3번에 보면은 상지 하중과 사속 투하 하중 및 기타 진동으로 인해서 옹벽이 미치는 영향. 이게 지금 현장을 가서 보니까 관리 기준 65는 뭐 만족하는 것 같아요. 만족하는데 뭐 이건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바로 앞에서 재보니까 그냥 진동에 대한 개수만 한 거고 이거는 나중에도 분명히 또 문제라는 게 뭐냐면 이런 관리 기준에는 되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죠. 이걸 돌려보니까 이래요. 불법 성토가 발생한 하중이 미천을 파괴하기 위해서 보면 사명활동 파괴란 여기 있는 거 빨간색 번호죠. 이게 보면은 원호 활동 파괴라고 해서 활동 파괴만이라고 하는데 안전률을 산정하는 기본이거든요. 근데 보통 이 원호 파괴면 요거 바깥에 있는 거는 요 활동 파괴에 크게 영향을 안 준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사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을 건데 사석 뒤에 있는 그 하중을 다 산정하지 않고 일부만 산정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이렇게 잡아줬거든요. 모르겠어요. 지금 다시 뭐 하라 그러면은 뭐 활동 파괴가 아니고 뭐 다른 뭐 유한 요소 해석이라고 그러죠. 백타 행렬에 대한 유한 요소 해석으로 여기가 영향 범위에 대해서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다시 확인을 하라 그러면은 충분히 뭐 더 큰 영향이 되고 하는 기본적인 취지는 이렇습니다. 원호 활동 파괴 안쪽에 있는 힘이 단지 바깥에 있는 거는 치마 거기에 대해서 특히 영향이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영향이 그러니까 없다고는 했는데 물론 있을 겁니다. 감정서 낼 때는 제가 이렇게 그냥 한수 높이에 따라서 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옹벽 붕괴 사건에서 시간적 요인 강수 제한적 요구는 지하 수위가 올라갔으니 영향이 조금 미친다고 생각된다고 이렇게 드린 거고요. 감정을 갖다가 많이 하면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하다 보니까 너무 원인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명쾌해가지고 이렇게 됐던 거고 원고 측, 피고 측도 이런 거에 대해서 밝히니까 인정을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또 어차피 이건 감정이 끝난 상황인데 원고 입장에서 다시 추가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이 들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50m 중에서 50m 구간에 대해서 공사비만 선정했는데 나머지 이 부분도 그리드가 6m밖에 안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이 되고 여기 군데군데 아까 했던 토사가 양재리 토익도가 아닌 미립분이 매립되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충분히 시공이 안 됐을 거라고 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오수병이 얼마냐 충분히 얘기할 수도 있고 아까 피고 측에서는 이게 영향이 여기까지밖에 영향이 안 미친다 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있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제가 했던 진동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덤프트럭이 왜 한 20분마다 한 대씩 와가지고 이렇게 25분 덤프트럭이 왔다가 사성을 붓고 하는데 이게 진짜 영향이 기준치 말고 다른 영향이 없는지에 대해서 추가로 아마 감정을 붙이실 것 같아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지를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감정 사항이고요. 그냥 기준이라서 그냥 말씀드리고 발표는 이걸로 마치면 혹시 질문 사항 있으면 저희 아까 그 하자가 이렇게 발생이 됐을 때 공사비 산정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공사도 그리드를 10m 해야 되는데 6m밖에 안 한 부분도 있지만 감리 책임도 상당히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 공사비 산정할 적에는 감리 책임 제한 비율도 좀 이렇게 좀 산정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드를 이렇게 할 때 아까 전부 다 설계상에 10m로 되어 있는데 그냥 전체 다 수직으로 다 10m를 이렇게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그리드 단 높이 있죠. 단 높이를 1m 간격으로 하는 건지 그다음에 그리드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리드의 강도라든가 간격 매식 간격이라든가 그런 기준 같은 것들은 따로 이렇게 표기된 게 없었나요 이게? 여기는 지금 결론만 이렇게 말씀드려서 네. 한 거고 실제로 감정서 해보면은 어떤 그리드를 어떻게 썼는지 현장 조사할 때 네. 최대 발췌를 다 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하신 것처럼 감리 있지 않습니까? 감리는 당연히 공사비 할 때 그런 비율에 따라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시공할 때 그런 양재 도사가 아닌 다른 도가 들어와서 내리칠 때도 다 봤던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되겠죠. 말씀하신 대로 감리에 대한 공사 비율을 하자 비율을 낮춰라는 것은 감정 사항이 없어서 하진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 감정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감정에는 감정 물어본 거 외에는 답을 하는 게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것만 이렇게 발시적으로 대안적으로 하는 것들이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정확한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감정서에 다 담아져 있는데 여기서는 설명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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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게 보안관들 먼저 설계할 때 예. 설계할 때는 지하수의 평수는 예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는데 여기서만 지금 13m 평균 되는지 아니면 원래 이게 사실 저기 하면 제가 보안관 지하수 평수도 거의 하잖아요. 예. 호우시에 이렇게 하고 먼저 설계할 때는 예. 지하수에 대한 연구가 없었는지 안 됐었는데 참고로 제가 이런 보강토에 대한 제언만 받았지 또 집안 조사한 것만 받았지 그 전에 보강토 한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안 주겠죠. 저는 감정이한테 제출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돌린 사항이었고 여기는 그냥 이 사항대로 봤을 때 그냥 프로그램 NX라 프로그램 돌렸을 때 지하수위가
기능도 상승했을 것이라는 건 말만 그러니까 영향을 미쳤다고만 내가 사를 본다고 했지. 저도 이 상황에서 정확하게 더 받아서 뭐 비교를 할 수 있는 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처음에 예상했던 지하실 상승보다 예. 처음에 했던 얼마나 추가로 상승했는지 또 그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피부 측에서 만약에 알면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저는 또 되게 사진 따져가지고 추가 검증 하면은 참 하겠습니다. 예. 그 공개 시기가 언제인지 예. 집중호우와 연관이 있는 것인지 예. 그리고 그 상호 인접대지 이제 거기도 보건소 위에 밭으로 성터로가 돼 있거든요. 성터가 예. 그 거기에 이제 우수가 침입해서 하부에 그 슬라이딩과 그 지하수 상승이 연관돼서 공개가 된 거 아닌지 그런 것도 검토를 혹시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불산기 위에 상부에 예. 다른 뭐 풀이 나 있는 뭐 나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성토가 상당히 되어 있는데 예. 기존에 붕괴되기 전에 사진은 없습니다. 예. 지금 뭐 공장에 그 바닥이 태빙이 되어 있었는지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지금 궁금하고 예. 물론 지금 불산기 주변에 어떤 그 재료들이 이제 성토가 돼서 또 진동과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서 그리드 문제에 있어서 이제 종합적으로 돼가지고 지금 붕괴가 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셨는데 토목을 전공하지 않은 저 같은 사람들도 이제 주변까지 다 보고 인문학적 이런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불산기 상부 인접대지가 지금 상당히 그 성도 높이도 높고 그리고 옆에 또 오른쪽에 우측에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그 만국군 없어가지고 집중호우되고 물이 돌아가면서 치는 그런 파괴력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기존은 붕괴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가 기초 하부 쪽 예. 계곡 쪽에 그러니까 그 불산기 상부에 거기도 어마어마한 물의 빗물들이 집안으로 침투가 됐을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종합이 되고 그래서 그 하중을 못 이겨서 그 붕괴가 되지 않았을까.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방금 맨 마지막에 결론처럼 피고치기 제시하는 것처럼 지하수의 상승이 그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고 표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복합적인 요인이었을 거고 배면에 있는 보강토 지금 쌓은 것도 물론 한 3m 정도 뒤에 이렇게 쌓았겠죠. 쌓았는데 지금 이렇게 슬럼프를 만들고 이렇게 차들이 왔다 갔다 하려고 하면서 슬럼프를 만들면서 좀 상당히 묻혀 있었던 것 같고요. 뭐 그런 복합적인 상황이었고 그렇습니다. 저거는 어떻게 보면 반영을 도와주는 크게 크게 바뀌는 거라서 예. 사실 영향은 전혀 없다고 보시는 거잖아. 예. 저희 문화적인 게 들어오는 파괴 포함한 걸 보는 거잖아. 그렇죠. 원어 활동 파괴면 안쪽에 존재하는 것 힘 때문에 계산했는데 이게 상당히 뭐 여러 가지 의문을 갖다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배면토 있는 저런 높은 저런 중량이 있는 저런 사석들이 진짜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 우리가 안 미쳤다고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저도 못하죠. 그래서 뭐 프로그램 힘을 빌려 뒤에 있는 거 NX랑 프로그램 돌리면 막 빨갛게 나올 거예요. 빨갛게 나가지고 어느 정도 영향이 미쳤다고는 말하지만 비율적으로 얘가 뭐 한 53.7% 미쳤다고 그렇게는 절대 말 못하는 거고 그냥 표면적으로 영향이 있었다. 또 명확해야 되잖아요. 뭐 뒤쪽 이쪽은 하는 것보다 누가 봐도 명쾌하게 안쪽에 있는 이 힘만 것도 충분히 활동 파괴면이 있어서 NG가 났다. 조금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없으시면 뭐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